이상민이 징역 9년의 충격을 받은 표정을 보였는데요. 평시계엄. 이번에 전쟁 나서 계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평시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야. 그 이상민이가 주무부처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계엄을 막지 않았고 심지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까지 했잖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죠. 범죄가. 범죄 깔끔해요.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상민을 통해서 지시 전파까지도 됐거든요. 네. 그거 잠깐 한번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짧게 보면 돼요. 그리고 윤석열에게 직접 지시 받는 장면도 CCTV에 또 담겨져 있어. 거짓말했었는데. 아니 그 CCTV에 보면은 윤석열이가 막 이렇게 네. 그게 이제 단전단수 지시한 거야. 요게. 그 장면 한번 좀 볼까요? CCTV. 내란 당일 윤석열이가 저 있지. 왼쪽에. 왼쪽에 이상민이 만났지. 충암. 네. 저 전화하지 저렇게. 야 전화해갖고 야 단전단수 지시하면 돼. 너는 일 편해 임마 새끼야. 알겠습니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힘들어. 조지호 같은 애들 할 일 많어 임마. 알았지? 넌 내 후배라서 내가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네. 중앙고 후배. 중앙고 후배. 예. 이렇게 이제 됐죠. 네. 1심은 징역 7년 선고했었습니다. 징역 7년. 징역 7년. 예. 근데 어제 이제 2심 판결이 있었거든요. 1심하고 판단이 다 같았어. 다 같았어. 똑같이. 그런데 1심보다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더라고 판사가. 그래서 9년은 좀 더 살아라. 2년 전세 연장한다 생각하고 2년 더해서 9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이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상계엄 위법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네, 9년. 이제 항소심에서 9년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전문가분들의 언어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뭐 1심 자체가 지나치게 가벼웠고요. 과경했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무죄 판단은 증거도 명백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대로 유지돼서 결국은 내란의 불법성이 더 확고하게 조금 더 다져졌다 이런 의미는 있는데 네. 제가 양형 사유를 좀 본 저의 이제 생각은 좀 덤덤하다 양형 사유가 그리고 꼭 들어갔으면 하는 사유들이 좀 양형 사유 중에 빠져 있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뭐냐면 그 이 내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그리고 특히 이제 12월 3일 날 그때 내란의 어떤 범죄 사실 고거에만 이렇게 딱 잘라서 맞아. 한정해서 봤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사람은 뭐 제가 과거에 같은 로펌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람은 빼고 네. 그냥 사건 자체만 보면 사실 자체만 보면 이 과거에 그 중앙고 후배이기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근으로 했을 테고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내란 직후까지 행안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네. 그 윤석열이 결국은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내란의 12.3 불법 개혁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을 것인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제지라든가 의견들을 하지 않고 당일날 아주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 그 참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란을 중대하게 뭐 처벌해야 된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좀 덤덤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형 자체가 과연 고위 공직자들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는 그 이런 불법적인 계엄을 꿈꾸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경종을 내릴 만한 형량인지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15년 구형인데요. 그 한참 전에 그 12월 3일보다 한참 전에 그 충암고
라인들 그 관사에 가고 막 그랬다면서요. 저기 저 방첩사 모여가지고 동문회 했다는. 맞아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게 했었잖아요. 얼마나 죄질이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에 동의하면서 좀 첨언하자면 양형 사유 또 이제 판단 과정을 설치하는 게 전체 판결문을 우리가 못 봐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그런 얘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꼭 담았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이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나는 단전단수에 관한 계엄령에 관한 문건 제대로 받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네, 그냥 그 책상에 슬쩍 이렇게 봤어. 보니까 저기 있더라. 그렇지, 그 위증이잖아.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고위공직자의 특히 이제 계엄과 관련 중요한 위치에 행안부 장관이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제일 어이없는 거짓말한 것들 꼽아보라고 하면 최상목이가 종이 접힌 채로 받았다는 진짜. 거하고 아유. 이상민이가 저렇게 넘겨서 봤다라는 거 이 두 부분이거든. 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는 불리한 그 양형 사유로 봐야 된다. 이 점이 좀 있었으면 국민들 있었어요. 그래도 이번에 있었어. 예, 그 얘기 짚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내가 요걸 그럼 마침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 나갔고 거짓말을 했거든. 네. 그 거짓말 한 거 일단 영상 잠깐 좀 볼까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은 뭐 CCTV가 뭐 있잖아. 네. CCTV 잠깐 좀 볼까요? 줘봐, 둘이서. 아유, 덕수 형, 우리 요거 조금만 우리 참으면 우리 세상 오잖아. 형 줘봐. 형은 뭐 지시 받았어? 아이고, 형. 물 잘 잠가라 그 전기랑 상민아 그 덕수 형, 나 봐봐. 나는 요거만 하면 된다니까. 나는 요거 안주머니에 들어가서 잘 모르겠다 요거 덕수 형, 아이고. 잘해보자. 네, 뭐 이렇게 이제 다 나왔어요. 네. 지시한 거 다 인정받았어. 이것과 관련해 갖고 2심 판사가 이 거짓말한 거 이것 때문에 너는 조금 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지금까지 이상민이 그 12구 참사 이후에 네. 잘못한 점 중에 가장 큰 걸 꼽는다면요. 그 참사 이후에요? 그죠? 이전이고 이후고 이 국면에서. 가장 잘못한 거요? 음. 존재 자체.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거기에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 자체가 가장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장성복 씨가 그러면 이게 이제 패러디래 성대묘사를 할 거예요. 북한 아나운서 성대묘사 이런 거 있어. 응? 아니 안 해요. 왜? 시간이 할 일이 구말리라. 할 일이 그만이야. 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상. 이상민 장관의 가장 큰 실책은 어떤 걸 꼽으실까요? 실책이요? 아니 실책 말고 그냥 저기 이 국면에서 잘못한 점들. 이 국면에 잘못한 점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를 전혀 인정을 안 해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12구 참사에 관련해서요? 네, 12구 참사에 본인이 12구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가 본인인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네. 저는 뻔뻔하지, 뻔뻔해. 저는 한 3가지 정도. 네. 처음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력이 투입된다고 해서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다. 무능도 이런 개무능이 있습니까? 자세히 상황도 안 살펴본 거예요. 네.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국가가 왜 책임 있냐? 이 지랄을 해버린 겁니다. 네. 전 그게 가장 큰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만둬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아주 치졸한 일 거짓말을 대놓고 했죠. 명단 없다. 유가족 명단 없어. 없는데 왜 자꾸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뭐 국무위원 얘기를 왜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설사 몰랐을 수 있어요. 몰랐다면은 이 사람은 진짜 악질인 사람이고 진짜 무능의 극치인 겁니다. 자기가 맨 먼저 체근을 했어야 돼요. 밑에 사람들한테. 명단 빨리 가지고 와라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 팀을 100개 가까이 구성을 해가지고 그
너 업무 개시 명령 전달한다고 명단을 하루 이틀 만에 다 수집을 해요. 수천 명을 갖다가. 그건 이 지랄로 할 수 있으면서 100몇 명, 그거 유가족 명단을 며칠이 지났는데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뭉개버린단 말이죠. 절대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생각, 뭐 이런 가치관, 절대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그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알겠네요. 완전 윤의 아바타 같은데요. 그렇죠. 윤이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아도 그냥 텔레파시 너무 잘하니까 절대 내치지 않겠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가치관 자체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나라고 이 자리 폼나게 그만두고 싶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기가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 근데 뭐 수습하고 하겠다면서 폼나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폼나게를 쓴다는 건 이 참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만둬주는 건 내가 잘못이 없지만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서 그만두는 거지, 내가 어떤 책임이 있고 이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느끼지를 못하는 건지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 책임은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 폐륜 저 악플러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니들이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니들이 뭉쳐갖고 그렇게 대놓고 왜 나라 탓을 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두는 걸로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유가족이라면 나는 자식을 잃었는데 저 사람은 그냥 직장을 그냥 그만두는 걸로 이게 이상 깜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벌 받아야죠. 있겠죠, 제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네. 없기 때문에 이 특조위 조사로는 특수본 조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조죄 이런 거 그래서 없나? 국정조사가 필요한 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들한테 정식으로 대통령부터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국정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너무나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고 뭐 방송 중에 계속 속보로 재판부의 판단이 하나씩 나오더니 결국 9년이 선고가 됐어요. 1심에서는 구형이 15년이었고 선고가 7년이었었는데 형량은 조금 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 일단 단전단수를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로부터 지시한 문건을 받았다. 요거 그리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했던 부분도 이상민은 인정을 했고요.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 상황을 확인했던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민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도 함께 있었고, 이상민 고의적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위증 혐의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인정이 되면서 징역 9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 조수진 변호사한테 요거는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이제 인정될 부분이 인정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전 단수라든지 아니면은 국회를 통제한다는 게 내란의 징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비상계엄이 아니라 국회라는 그 의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다. 이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주요 부분은 내용이 인정됐기 때문에 다른 그런 내란 공범들의 재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여전히 형량이 너무 낮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으면 그때 뭐 이제 막 명단 나오고 그리고 구금할 수 있는 시설 다 점검하고 방송국에 막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만약에 성공했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당시 한겨레도 단전단수 대상이었기 때문에 화장실도 못 쓸 뻔했어요 우리. 그게 지금 화장실이 그게 제일 불편한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그 생각했다고 국회 앞에서. 아 정말 코미디언 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판사들은 내란이라는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판결을 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일반 형사사건 대하듯이. 네, 맞아요. 9년이요? 증거로 입증되니까 저는 이상민 정도 되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위상과 실권이 있던 자가 고작 단전단수 소방청장에 대한 지시로 요걸로만 처벌되니까 이 내란범들 관련해서 제일 저는 약간 답답한 게 모의한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모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자가 없잖아요. 지금 이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건에 대해서. 이상민이 울산이었나요? 그 김장 축제 하다가 부랴부랴 올라오고 그 전에 이미 지시를 해두잖아요. 표를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렇죠. 그럼 이상민은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건데, 그럼 이상민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뭔가 뭐 진술이 나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이상민도 뭐 예를 들면 지금 모의는 유일하게 김용현 노상원이고 나머지 지금 이 정부의 실세들은 모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한 대로 증거가 확인되는 사건만 처벌하는 뭐 형사법정 같은 이런 느낌이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 이 모든 거를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지 않은데 윤석열만 때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는 각 조직, 뭐 검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국가 주요 기관에 아직도 내란을 기획했던 자들이 군인들을 비롯해서 그냥 그대로 자기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술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렇게 처벌했으니 됐다. 넘어가자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그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반민특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그러니까 뭔가 우두머리 혹은 상징적인 어떤 누군가에 대한 처벌 그걸로 그냥 총치고 넘어갔던 역사들이 사실은 잔재가 청산이 안 됐던 그것이 오늘날의 이런 비극. 예를 들면 윤석열도 내란을 획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단죄되지 못했던 역사. 이 얘기를 우리가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상민이라는 고등학교 후배이고 행안부 장관이고 이런 사람이 그냥 단전단수 아니, 뭐 이런 걸로만 지금 처벌을 받는다는 제가 왜 거예요. 이상민에서 모의 얘기를 했냐면 이게 뭡니까? 충암파라며요. 충암파의 기획이었다면서요. 김용현은 여기 들어있죠. 네, 김용현도 충암이죠. 예. 이상민도 충암이잖아요. 이 충암파가 군 장성들을 움직여갖고 이걸 했다라는 게 지금 특검이 처음부터 이 사건의 얼개잖아요. 근데 이 충암파의 예를 들면 핵심인 저는 김용현보다 이상민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충암파라고 이제 그거를 그룹핑 할 거면 근데 이 충암파의 핵심인데 나는 사전에 개엄은 몰랐고요. 그 대통령이 시켜갖고 나 단전단서 고 지시하고 이거가 이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아시다시피 뭐 이상민도 판사 출신이고 법적으로 본인이 어느 부분까지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부인할 수 있겠다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전단수만 이렇게 부각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다. 사실 뭐 더 큰 죄가 더 물론 많네. 그것마저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네요.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못한다 등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특검의 수사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제 공소했던 내용들 중에 재판부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은 재판은 그 검찰, 그러니까 뭐 여기서 특검이 되겠죠. 그들이 쓴 공소장 안에서 뭔가 판사가 판단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답답해요. 그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라는 저 법조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더 답답하네. 안전단수만으로 9년은 너무 적지 않나요?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로 알려주세요.